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사장님을 만나 일과 삶에 대한 수다를 떨어보는 시간, 사장와 수다. 이번 시간에도 또 특별한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분은요, 지역을 살리는 마을 기업으로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계신 마을기업 애니콩의 안은진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마을 기업 애니콩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안은진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 마을 기업이라는 그 단어에서부터 뭔가 약간 프레시함이 좀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신뢰가 될지 모르겠는데 좀 프레시함과 뭔가 따끈따끈한 느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오늘도 좀 재밌는 주제로 많은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 든든하게 사장와 수다를 이끌어가 주실 사회적 경제 전문가 장능인 센터장님도 함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장능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할 저는 장나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안은진 대표님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 바로 마을 기업인데요. 마을 기업이라고 하면은 사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뭔가 약간 몽글몽글한 농촌의 풍경에 복작복작하고 뭔가 정겹고 네, 뭔가 이렇게 정겹고 막 까르르 약간 네. 이런 뭔가 따끈따끈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기는 조금 하거든요. 비슷합니다. 아, 진짜요? 네. 사실 정확하게 마을 기업이라고 분류되는 기업이 있는 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몰랐어요. 오늘 이 마을 기업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본 덕에 오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좀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첫 번째 질문, 이 해당 키워드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내리고 제대로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기업이라는 단어, 직관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회적 경제에서 마을 기업은 어떤 기업을 일컫는 말일까요? 마을기업이란 마을, 즉 지역의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과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합니다. 오늘 모신 대표님은 경북 의성에서 오셨죠? 네, 맞습니다. 저는 의성에서 왔습니다. 마늘의 고장. 그럼요. 많이 들으셨죠? 죄송합니다. 고르해서. 네. 오늘 초대해드린 애니콩 같은 경우도 경북 의성의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이제 반려동물의 이제 그 식품을 간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거든요. 우선 첫 번째로는 수익을 추구하는 조직, 그러니까 경제 조직으로서 기업의 성격을 가져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지역과 마을 기업 그 구성원들, 회원들의 이익을 실현하는 공동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을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 사회 공헌을 추구하는 공공성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4번째로는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역 자원을 소비하는 이제 지역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요건을 바탕으로 최소 5명의 출자자가 모여서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경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구성원이 함께 해야 되고 5명 이상이 모여야 되고 협동조합이랑 약간 유사한 형태다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협동조합은 꼭 그 지역의 그 조합원들이 거주할 필요는 없거든요. 조건이. 마을기업은 이제 로컬에 상당히 이제 집중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로컬에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 대표님한테 또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집안 자체가 5대째 쌀농사를 짓는 농부 집안입니다. 그렇다 보니 진골 쌀농사 네. 진골 집이네요. 그래서 이제 항상 집에 쌀이 많은 그런 네. 곳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쌀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 식품을 만들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창업을 하게 된 스토리가, 처음에는 이게 마을기업의 형태인 줄 모르고 시작을 했었어요. 집에 쌀이 많으니 그럼 이 쌀을 가지고 강아지 간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쌀만 가지고 간식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당근도 필요하고 단호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농산물들이 더 이제 필요한데, 주변에 있는 농가분들의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2년 전쯤만 해도 제일 고령화된 도시 1위가 의성군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연령대가 좀 높은 편인데요.
지금은 좀 내려갔나요? 지금은 이제 의성군에서 청년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면서 조금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네. 너무 좋은. 그 사례 중 하나가 저고요. 그죠. 확 낮춰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의성 출신이고요. 의성에서 나고 자라고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한 의성 토박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역 자원들이 어떻게 어디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어떤 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지역에 이제 나이 많으신 소농가분들이 텃밭에 조금씩 다들 이제 집에 먹을 것들 하시거든요. 뭐 아들 주려고 당근 좀 키우시고 단호박 좀 키우시고 이렇게 맞아요. 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소소하게 그렇게 지역 주민들이랑 합쳐서 A라는 뒷집 아주머니께서는 단호박을 해주시고 옆집 아저씨께서는 당근을 해주시고 뭐 어디는 가지를 해주시고 어디는 콩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농산물을 가지고 이제 펫푸드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근데 이게 마을 기업의 기업성을 되게 띄더라고요. 저도 이걸 몰랐는데 담당 공무원께서 어느 날 이제 저희 기업을 방문을 하셔서 이게 사실 마을 기업의 형태를 잘 유지를 하고 계신데 마을 기업을 해보실 생각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마을 기업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설립 요건에 지역 구성원 5명 이상이 함께 해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지역 구성원분들과 협동조합식으로 만들어보자라는 느낌이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마을 기업 자체가 저 혼자만 해야지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구성원들이 다 같이 어느 분야에 나는 어떤 일을 하겠다라고 업무 분담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근데 모든 마을 기업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기업성입니다. 네. 시골에는 부녀회가 다 있어요. 이렇게 어머님들이 여러 명 모이셔서 네, 강력하지 않아요, 부녀회장님? 네, 엄청 강력합니다. 엄청 강력하고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을 기업의 형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그쵸.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마을 기업을 운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실제로? 네. 근데 이제 제일 큰 게 기업성을 띠지 못하다 보니까 오래 유지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기업성을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매출을 늘리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쵸. 이제 매출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지 하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것도 하고 온라인 판매를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지역 농산물을 씨앗부터 길러서 키우는 펫푸드 브랜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이 슬로건에 맞게 이제 자연스럽게 농부님들의 인터뷰라든지 모습들을 SNS에 공유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 브랜드를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 조금씩 기업성이 띄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마을 기업도 전체적으로 윤곽이 좀 잡혀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 마을 기업의 형태를 띠고 마을 기업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수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마을 기업이 전국에 약 한 1,700여 개 정도 1,700여 개나 됩니다. 돼요. 그리고 그 약 5만여 명의 마을 기업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2009년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시작한 사업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마을 기업법이 이제 국회에서 통과까지 되면서 지역 활력을 부여하는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면은 지역에서는 사실상 상당히 각광받는 기업의 형태일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조금 연배가 대도시보다는 좀 높으실 텐데 이게 마을 기업을 설립하는 게 까다롭진 않나요? 그러니까 설립 요건을 말씀해 주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안 해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낯설고 좀 어려운 허들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넘기 위한 혹시 지원 사업이라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좀 있을까요? 네, 우선 저희 서울 사회적경제센터에서 뭐 하는 걸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드려보자면요. 마을 기업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마을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개발비를 일부 지원을 하고요. 마을 기업 네트워킹 데이를 통해서 그 마을 기업끼리 선후배, 뭐 멘토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또 그 관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비 말기업이라는 제도로 이제 예비로 준비하는 기간도 또 따로 가지기도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1차 년도에는 신규 말기업이라고 분류를 하고 2차 년도에는 이제 말기업의 어떤 성과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서 재지정 말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차 년도에는 고도화 말기업, 그리고 혹은 이제 우수 말기업을 뭐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수 말기업으로 선정되면 좀 더 그 여러 사업을 깊게 고도화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금도 많이 주고요. 그런 것을 우수하게 쭉 잘 운영을 해서 모범 사례로 꼽히면 모두의 뭐 사랑할 애자 이래가지고 모두의 말기업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여러 가지 브랜딩 비용이나 사업 개발 포함해서 1억 원까지 지원을 받아서 그걸로 사업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은 지금 소개를 해주신 요 사업들의 지원들을 다 받으신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비 마을 기업에 선정이 우선 됐었고요. 의성군 안개면이라는 지역이 지역 특화 지역이라서 다른 지역은 예비를 하면 1,000만 원 지원이 되는데 저희 안개면 같은 경우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지역마다 또 다르군요. 네, 인구 소멸 그 퍼센테이지를 기준으로 해서 안개면이 뭐 전국에서 한 2-3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2,000만 원을 첫 해차에 받았었고요. 신규 마을 기업을 하고 저희가 재지정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올해 우수의 마을 기업까지 받았습니다. 그럼 올해도 지원금 네. 저희는 축하드립니다. 지원금 대부분을 수출 쪽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이미 수출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 두바이도 나가고요. 중국도 나가고 일본도 나가고 뭐 다양한 나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매출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수출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올해 한 5억에서 6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을 기업으로서 해외 수출까지 뚫으시면서 무려 5개국에 수출까지 하면서 지금 꾸준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계신데 저는 사실 조금 궁금한 게 2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내가 개인이 창업해서 법인 사업으로 가실 수도 있었는데 왜 마을 기업으로 가셨을까? 이게 첫 번째로 조금 궁금했고 두 번째는 그 아이템으로 왜 펫푸드를 선택하셨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제가 개인 창업으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네, 개인 사업자를 먼저 냈었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 이게 마을 기업의 기업성을 띠다 보니까 이제 마을 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법인으로 운영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그 형태 자체가 지역 주민들과 같이 상생하지 않는 이상 저희 브랜드는 살아남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브랜드를 만들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브랜드에 대한 슬로건과 그걸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한 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저희는 씨앗부터 키워서 만드는 펫푸드 라는 한 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한 줄을 뒷받침해 줄 만한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저희 마을 기업 회원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소농가 분들이신 거죠. 처음에는 이제 마을 기업을 하려고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하다 보니 마을 기업의 기업성을 띠게 된 거죠. 그럼 지금 마을 기업의 회원분이신 거고 소농가 분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을 기업의 회원분들이 정확히 우리 기업에 있어서 어떤 개념이며 왜 소농가라고 언급을 해주셨는지 궁금해요. 소농가만 받으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돈 잘 벌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 이제 설립하고자 했던 의미 자체가 지역에 있는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이 거의 다 소농이세요. 뭐 집 앞에 그렇죠. 조금씩 텃밭을 길러서 한다든지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기계를 사용 못하시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주거나 자기 밭을 조금만 하거나 논을 조금만 하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수익이 줄어드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나고 자란 고향 이름이 산내리라는 곳인데요. 매산자 안내자 써서 산 안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산내리라는 마을이 버스도 안 다니는 정말 산골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다 보니까
점점 이 마을 자체가 나이 들어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뭔가 새로운 아이템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무언가가 있어야 이 마을이 좀 활력소를 찾고 조금 지역 주민들이 행복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뭔가 새로운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자꾸 축 처져만 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첫 번째 지역 주민들인데 그 중에서도 소농가들만 대상으로 우리 회원으로 들어와서 같이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고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소농가라고 제안을 지은 건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가치적인 측면이었던 네, 거네요. 맞아요. 대농가 분들은 어쨌든 비즈니스적으로 계속 네, 바쁘시니 대농은 어떻게 해서든 다 팔 곳이 있습니다. 농협에 판매를 하시든 아니면 이제 많이 수확하시는 분들은 고정 거래처들이 거의 다 있어요. 저희도 거기서 약간 따와서 연간으로 계약 재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량이 크진 않지만 한 농가마다 뭐 50kg, 100kg씩 뭐 박스로 해서 갖다 주세요. 이런 식으로 연에 이제 2월쯤 되면 계약을 하고 수확할 때쯤 되면 저희가 또 물건을 가지고 오고 그 당시에 가락시장 단가로 금액을 산정을 해서 정산을 해드립니다. 더 싸게 가지고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러면 저희가 하려고 했던 취지 자체가 안 맞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약서 자체에도 네네. 가락시장 그날의 단가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는 형태인 거죠. 와, 멋있다. 자, 그러면 저는 이쯤에서 또 조금 궁금한 게 마을 기업에 가입하는 회원들의 개념이 협동조합의 조합원이랑 좀 비슷한 개념인가요? 조합원보다는 그 네. 말기업의 별도 법인 형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아예 법인 형태가 협동조합이에요. 협동조합도 말기업의 어떤 역할을 하면 말기업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는 약간 거거든요. 플러스 알파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다르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전에 살펴봤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도 주식회사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네. 협동조합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면서 협동조합인 것도 가능하고 그렇죠. 말기업이면서 협동조합인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수익을 분배를 하나요? 그쵸. 네, 지분이 다 있다 보니까 네. 저희는 총 지금 10분 정도 계신데 이 네. 10분이 다 동등하게 10%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동등하게. 네. 출자를 다 동등하게 하셨기 때문에 네. 동등하게 지분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가 매출이 막 엄청 크진 않기 때문에 네. 연 말마다 이제 정산을 조금씩 해서 소액씩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창업가인 대표님께서 굉장히 사실 이게 쉽지 않은 비즈니스인데 펫푸드 자체가 엄청 유니크한 사업은 아닌 거잖아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에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수출까지 뚫으면서 꾸준히 성장해 나가고 있는 비결이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키워올 수 있었을까요? 사실 제일 초반 마케팅이라고 하면 SNS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SNS에 농부님들 사진, 영상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도 진행을 하면서 진짜 이 씨앗부터 키워서 자라는 과정을 소비자분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했고요. 그런 게 뒷받침되다 보니까 농부님들도 오히려 이제 저희 조합원 분들도 자신감을 얻더라고요. 한 번은 농가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을 해서 농가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산물을 직접 소비자분들한테 판매를 했던 적이 펫푸드가 아니라 농산물 원물 자체를? 네, 원물 자체를 저희가 이런 농산물로 펫푸드를 만들어요라는 마케팅 효과를 하려고 이제 진행을 했던 사업이었는데 농가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니분들이 네. 그리고 난 카메라 앞에 못 산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화장을 또 해오시고 안 입으시던 예쁜 옷 입고 네, 오시고 예쁜 옷 입고 오시고 전혀 농사와 관련이 없는 원피스를 입고 오시고 그런 네 그렇게 이제 라이브 커머스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농가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이게 라이브 커머스 자체가 농가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진행을 했던 사업이기도 하지만 저희도 오히려 플러스 알파로 고객분들이 진짜 여긴 농산물 이용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펫푸드구나 라는 브랜드 인지도도 올라가게 됐고요. 농가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마케팅에 도움을 주시다 보니까 네. 저희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좀 빨리 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흔할 수 있는 마케팅 기법인데 그 작은 차이 하나가 정말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다면 자 마을 기업
분야는 우리나라에서 좀 증가 추세인가요? 아니면 조금 꾸준하게 유사한 추세인가요? 어떻게 성장세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현직에서 있으면서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마을기업 하시는 주변 대표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연령대가 다 높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성이 얼만큼 있을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분들이 조금 더 고령화가 됐을 때. 네, 그쵸. 점차 연령이 계속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 마을 기업을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형태가 돼버리니까 약간 암묵적으로 잠정 상태인 마을 기업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 그거 되게 아쉽네요.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네. 말기업 이제 관련해서 뭐 수로만 봤을 때는 이제 2024년 말 기준 전국 한 1,700개 정도였는데 그게 2023년이랑 비교를 해보면 뭐 약간 줄긴 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말기업법이 이제 공식적으로 통과해서 제도적 뒷받침이 더 잘 될 것이라 보고 그런 부분이 이제 성장 추세로 연결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기업이 지금은 이제 제도적으로 해서 이제 좁게 봤을 때는 그런 거고 결국은 지역 특색을 바탕으로 잘 성장시킨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어떤 지역의 고유 특색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그런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러면은 마을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꼭 인구 소멸 지역에서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도시 지역 같은 경우도 뭐 공예라든지 뭐 꽃, 관광, 봉제, 뭐 요식업 혹은 이제 아이 돌봄을 같이 하는 그런 교육 관련 마을 기업도 있습니다. 아, 서울에서도 마을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나요? 예, 서울에도 지금 마을 기업이 87개가 있거든요. 꽤 많네요.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마을 기업으로서 정말 잘하고 있는 사례가 국내외에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업만큼은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대표적인 케이스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일본에 가면 가와바촌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지역 이름인가요? 가와바촌? 예. 여기에 전원 플라자라는 마을 기업이 있는데 숙박 시설과 온천장 등을 건설하고 농산물 직판장과 양조장 등 2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와. 성장해가지고 연매출 270억 원 정도에 우와.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객만 연간 250만 명이 몰리는 지역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답니다. 그리고 또 좀 일본보단 더 먼 곳인데요. 한번 가볼 만한 곳이 마을기업 분야의 전설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입니다. 여기는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몬드라곤 네, 협동조합. 여기는 유명하죠. 그래서 네.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작은 마을 공방에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는 제조, 유통, 금융, 교육까지 이르는 초대형 협동조합 연합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특이한 것은 조직의 큰 기둥으로 교육, 금융, 기술 개발, 복지를 지지 구조로 한 지역 경제 생태계 자체를 이제 조성을 하고 운영을 한다는 점입니다. 스페인 안에서도 10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라고 하는데요.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살펴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내년에 마을 기업들 워크샵으로 굴러가는 걸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시죠. 사실 저희가 구면이거든요. 아, 정말요? 어디서 만나 뵙게 됐냐면 중국에서 처음 만나 뵙게 진짜요? 됐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네, 중국 항저우에서 이제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마을 기업 간략하게 말하면 워크숍 같은 거죠. 이제 수출에 관심이 있거나 수출을 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알리바바 본사 투어도 하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하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리바바 항저우 본사에 가서 투어도 하고 시스템도 보고 그런 자리였는데 사실 거기서 처음 만나 뵀었습니다. 아, 충분히 가볼 만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니콩이 이 가와바촌의 전원플라자,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한국 버전으로 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너네가 이런 곳이 있다면 우리는 의성에 애니콩이 있다. 저는 그렇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지원을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의 마을 기업은 어느 정도의 성장과 혹은 어떤 형태를 띠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 감소 추세나 뭐 고령화를 고려를 하면 점점 지역이 사실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체성도 점점 작아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계속 가면 사실 유지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마을 기업을 잘 활성화를 시키고 청년 인구가 다시 활성화해서 이제 마을이 다시 살아나야 결국 마을 기업도 10년, 20년 마을과 함께 같이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특히 뭐 보조금 중심의 구조로는 이제 재정적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만큼 마을 기업이 앞으로 새로운 기획, 아이디어, 혁신을 바탕으로 생존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님은 영하시지만 우리의 회원분들은 사실 10년 뒤에는 어떤 건강 상태일지 좀 걱정이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안타깝지만 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코어 엔진들이 하나 둘씩 약해질 수도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만 애니콩은 어떻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꿈꾸는 앞으로의 미래는요,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고령화되면 다른 주민들로 채워야겠죠. 어쩔 그쵸.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조합원들의 연령대가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끌고 가는 게 첫 번째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마을 기업들 또는 사회적 기업들끼리 합치는 형태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있는 기업들끼리 같이 콜라보하는 거를 되게 이제 앞으로 해갈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의성 같은 경우는 청년 마을 기업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기업들 간에 콜라보를 해서 조금 더 정기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하나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또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 최대한 콜라보를 하고 앞세워서는 이제 청년 대표들이지만 그 뒤에는 지역 주민분들이 있어야 또 이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 지역 주민분들이 없으면 사실 이 청년분들이 거기서 할 일이 없습니다. 저 같은 청년도 이제 지역 주민들이 뒷받침해주고 브랜딩을 같이 해주고 으쌰으쌰 해보자 하고 해주시니까 힘을 얻어서 이제 사업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 농가분들도 사실 이제 두 분이 교체가 됐습니다. 나이 연령이 많으시고 한 분은 또 병원에 가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두 분이 이제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업을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 마을 기업이 하나의 공동체성을 띠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표자 혼자서 모든 걸 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판을 정말 만드신 게 기존에 하는 분들이 잘 되게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잘 되는 판을 짜놨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들어와도 대체가 될 수 있고 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판을 짜놓으신 거잖아요. 야, 이거는 지역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10년 뒤에 이 농부님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이 기업이 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10년 뒤에는 이런 농부님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럼 오히려 네. 젊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쵸. 연령대가 저희 기업의 이제 조합원분들이 연령대가 점점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요즘 청년 스마트팜 하시는 귀농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저희도 같이 전체 연령대가 낮아지기도 하고 또 그런 분들이랑 콜라보를 많이 하기도 하고요. 저희는 최대한 지역성을 살려서 이 공동체를 유지를 하는 거에 목표를 두고 있어서 10년 뒤, 20년 뒤에도 이 공동체 커뮤니티가 커지지 점점 더 줄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나눈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지역 경제 활성화 혹은 지역 단위 경제 활성화에 좀 새로운 그 획이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얘기를 시작할 때 그냥 마을 기업이라는 내가 잘 몰랐던 새로운 유형의 기업이 있었구나 혹은 새롭게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이 있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지역의 새로운 판을 짜는 기업으로서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기업의 솔루션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 정말 대표님 나이는 저보다 한참 어리지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너무 존경스러우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마을 기업을 홍보라고 말할까요? 이 마을 기업과 연관된 모든 분들께 좀 조언이라던가 인사이트를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전의 성심당이라든지 그 강릉의 테라로사라든지 뭐 이런 곳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마을 기업으로 시작을 사실은 한 거죠. 꼭 제도를 떠나서 결국은 그 지역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여러 이야기들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분들께서
그런 가능성과 이야기를 잘 발굴을 해서 마을을 혹은 그 도시를 대표하는 그런 또 로컬 크리에이터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예. 아, 정말 로컬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 마을 기업의 제도와 잘 엮였으면 좋겠어요. 너무 로컬 크리에이터의 컨셉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컨셉이라는 걸 저는 오늘 너무 기분 좋은 충격? 네, 기분 좋은 깨달음을 좀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마을 기업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봤는데 저희와 함께 대표님의 5년간의 여정 한번 되돌아보며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도 좀 같이 나눠보면서 이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시간 어떠셨나요? 되게 오랜만에 공동체성을 다져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웅장해지지 않나요? 다시 말하면 저희가 이런 거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 이게 나였어. 하는데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대표님께서 공유해주신 이 내용이 각각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 그리고 마을 기업과 관련된 모든 분들께 좀 잔잔한 울림이 돼서 좀 널리 퍼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경제와 가치에 대해 수다를 나눠보는 시간 사장와 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